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초창기부터 미국과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자금과 무기를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나토의 무기고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독보적인 생산력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무기고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또한 전쟁 초기부터 대한민국의 군사적 지원을 여러 차례 요청해왔는데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인도적, 정의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방산강국인 대한민국으로서 당연한 조치였지만 문제는 러시아와의 외교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러시아 핑계만 대며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전투식량, 피복, 방탄복 등 일반 물자와 방독면, 개인용 응급구호물품과 항생제 등 의무장비, 그리고 비살상 목적의 군수물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 금액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이 된 지난 2월 기준으로 무려 1,400억 원 규모에 육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한 수십만 발의 포탄까지 합치면 대한민국의 영향력은 이미 결코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향해 전진 배치되기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러시아가 가장 견제하는 비밀병기까지 우크라이나 땅을 밟을 예정입니다. 지난 9월 17일 폴란드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인 어텀파이어 2023이 개최되면서 전 유럽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어텀파이어 2023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무기체계로 장비 편제를 도배한 폴란드의 방어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즉, 폴란드의 화력을 점검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도입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화력과 가치를 전 세계에 단단히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이날 훈련에서는 대한민국 지상전 무기체계의 핵심인 K2 옥표와 K9 자주포가 주인공을 맡아 성능과 화력을 과시했는데요. 어텀파이어 2023에 참가한 폴란드 제16기계화사단은 K2와 K9이 폴란드에서 가장 먼저 배치된 부대이기도 합니다. 전쟁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에서 K2와 K9은 그저 전시만 된 것이 아니라 실제 기동을 하고 실사격까지 실시해 훈련을 보기 위해 몰려든 관계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어텀파이어 2023은 그동안 폴란드에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훈련 방식인데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우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매우 익숙한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폴란드는 우리 무기 체계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이 선보였던 기동화력 시험에서 훈련의 모티브를 차용해 왔습니다. 일례로 지난 6월 한국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 화력경멸을 연해서 대한민국은 우리 군의 전투기, 헬기, 전차, 자주포, 장갑차, 다연장 로켓 등을 총동원해 실사격과 기동훈련을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폴란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 또한 화력경멸훈련에 초청을 받아 참관을 했었는데요. 이때 깊은 감동과 인상을 받아 어텀파이어 2023을 기획한 것입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폴란드 육군의 날 퍼레이드나 이번 어텀파이어 2023에서도 굳이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주인공으로 세웠다는 건 그만큼 폴란드군의 새로운 화력을 자랑하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벨라루스, 러시아에 맞선 방어 전략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폴란드가 유럽 방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밑거름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무기체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막대한 화력을 동원한 일종의 판촉 행사와 다를 게 없었던 셈인데요. 실제로 이날 펼쳐진 어텀파이어 2023에는 폴란드와 대한민국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위용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유독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화력을 눈여겨본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전쟁 발발 600일을 향해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매설한 지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가뜩이나 지뢰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던 와중에 체르노빌 사태 이후 최악의 재앙이라 일컬어지는 헤르손 카호우카댐 폭파 사건이 터졌고 남부의 어마어마한 평야지대가 침수되면서 덩달아 러시아군이 매설해놓은 지뢰들이 그대로 유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카오오카 댐이 붕괴하기 전에는 그나마 지뢰의 대략적인 위치라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러시아군마저도 지뢰를 매설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에는 헤르손 지역 자체가 사람의 거주가 불가능한 곳으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군은 물론 민간인들도 언제 어떻게 지뢰의 피해를 입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크라이나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에 SOS 구조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포탄, 전차, 자주포와 함께 지뢰 제거 장비 지원 요청도 멈추지 않은 건데요. 예를 들어 지난 1월에는 데니스 슈미알 우크라이나 총리가 지뢰 제거에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도움을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도 G7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지뢰 제거 장비, 장갑 구급차, 이동형 엑스레이 기기, 긴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무기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우크라이나의 간곡한 지원 요청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후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양국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물품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때 물망에 오른 지뢰 제거 장비가 K600 통칭 코뿔소였습니다. K600 장애물계 적전차 코뿔소는 전장 13.8m, 전폭 3.6m, 전고 2.9m, 무게 55톤인 공병전차입니다. 1200마력 엔진이 탑재된 K1A1의 차체를 활용한 덕에 55톤이라는 보중량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상에서 최대 시속 65km라는 놀라운 고속 기동이 가능하며 야지에서도 최대 시속 40km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심 1.2m의 개천은 장비 없이도 손쉽게 도섭할 수 있으며 만약 장비가 있다면 최대 2.2m 깊이의 개천까지 무리 없이 건널 수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뛰어난 장애물 극복 능력을 갖췄음에도 항속거리가 500km나 돼서 기갑 부대와 함께 보조를 맞춰 작전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물 개척 전차의 가장 큰 역할인 장애물 제거 능력이 압도적입니다. K600 코뿔소는 지뢰 제거쟁기, 자기지뢰 무력화 장비, 불사팔, 통로 표식 장비 등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 모든 상황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웬만한 대인지뢰쯤은 터지더라도 큰 피해 없이 제거가 가능하고 대전차 지뢰가 터져서 쟁기가 손상돼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방어력과 범용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앞서 언급한 헤르손 유실 지뢰가 아니더라도 현재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는 무수히 많은 지뢰가 배설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쟁 발발 이후 오랜 시간 점령되어 있었던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은 러시아군이 매우 두터운 다중방어선을 구축해 놓았는데요. 이때 참호를 파고 벙커와 각종 장애물을 설치했으며 많은 수의 지뢰 역시 매설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껏해야 수십만 원에 불과한 지뢰는 라스푸티차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막아서는 치명적인 요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나마 라스푸티차는 일정 기간만 조심하면 되고 만에 하나 진창에 빠지더라도 기동이 가로막히는 수준에 멈추는 반면 지뢰는 사시사철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유럽 등 서방에서 지원한 전차들은 러시아가 매설한 지뢰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피해만 누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레오파르트 2A4를 지뢰 제거 전차로 개조한 레오파르트 2R마저 지뢰에 터져나가면서 현재 우크라이나는 지뢰에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상적인 삶을 되찾으려면 대한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K600 코뿔소로 지원해야 할 텐데요.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K600 코뿔소를 지원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와의 갈등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로 국제사회에서 제재받고 있긴 하지만 이런 제재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도 북한과 중국이라는 시한폭탄 때문에라도 러시아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잇따른 두 번째 문제 때문에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 영상을 통해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제3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활약하는 테크니컬 트럭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테크니컬 트럭이란 민수용 트럭에 중화기를 장착해 무기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갑차 등의 일반적인 공정을 통해 생산된 장비를 도입할 수 없는 반군 등이 테크니컬 트럭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반 차량인 만큼 9mm 권총에도 뚫릴 만큼 방어력이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응용력에 따라서 대공포, 무반동총, 박격포, 대전차 로켓, 다연장 로켓까지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학자의 실력과 노하우에 달려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K600 코뿔소가 테크니컬 트럭처럼 살상무기로 개조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에서 지원된 무기들을 현지 사정과 상황에 맞게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고위장성 출신인 프레더리코지스는 우크라이나군이 마치 맥가이버처럼 창의적으로 무기를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고 감탄하기도 할 정도인데요. 지난 4월 우크라이나군이 넵튠 미사일을 발사해 러시아 해함대의 모스크바호를 격침할 때도 트럭에 장착해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의 공대지 미사일 AGM-88함을 미그-29에 장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미그-29와 미국의 미사일은 절대 호환이 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군이 AGM-88함의 조준 센서를 개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공학 실력이라면 K1A1 전차에 차체를 가지고 있는 K600 코뿔소에 포탑을 올리는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되고 K600 코뿔소를 지원한 대한민국의 입장도 난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인데요. 러시아가 최근 불곰 사업을 통해 맺은 제8조 재수출 시 의무를 저버리면서까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도 폴란드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애들러 자신들의 적성국인 폴란드를 지원하지 말라고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대한민국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